지금 다중이기의 시대라고도 하고 식자들은 메타 모더니즘 시대라고도 합니다. 대단히 복잡하죠. 복잡다단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이해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게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은 어떨까요? 작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 공동체 의식은 1.5점, OECD 국가 평균이 6.5점입니다. 저희 나라가 OECD 38개국에서 36위예요. 거의 최하위죠. 이러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얘기할 수 없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인 문화적 가치가 지금 가장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런 문화적 가치가 우리나라 언제부터 생겼냐? 1980년대 문화시설 건립과 재원 조성 마련이라는 것부터 해서 이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1990년대는 지방자치제와 함께 지방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과 지역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서 문화 지정에 앞장섰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문화재단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이 시작되었고 2004년도 참여정부 들어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문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인 중앙정부와 간주도 정책, 지역 현실과 괴리, 정부의 지적균형 청사진 부재, 그다음에 문화시설 절대 부족과 공간 운영 전략 부재,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과 특히 재원 확충에 대한 또 재원 구조가 왜곡됐다는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시에 벌써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토론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숫자는 조금씩 틀려요. 알아본 결과. 저는 제가 알아본 걸로는 지금 228개 시군구에 117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지금 아마 5, 6개 정도 세종시, 분산시, 뭐 또 여기 전남에서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문화재단은 결국은 해야 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정책 프레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어령 초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박물관, 미술관, 청계 시대를 열자. 그때는 너무 열악했거든요. 지금 2018년도에 1081개를 돌파해서 현재 복합문화공간까지 합치면 2000개가 넘습니다. 문화공간이. 그 정도로 급성장했어요. 그런 문화재단에 대한 개념도 2020년대에 들어와서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예술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동네, 공동체 등에 대한 예술적 관심이 집중되고 대안적 삶의 방식이 유행하고 있고 문화예술을 통한 각종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간 리모델링, 또 지역문화 정책 일환으로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 문화예술의 산업화, 또 경제적 가치의 증대, 잠재적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전시 공연 밀집 지역을 연계한 관광 목적지화, 이런 여러가지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과 여가산업이 연계 강화되고 가치사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2023년 1월 업무보고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
고품격 명품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체감되지 않고 있고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하는 시대에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격차가 해소되고 문화를 통해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7년 뉴욕 공공미술을 위한 비영리 예술기구 퍼블릭 아트펀드 도리스 C. 프리드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일상 공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시에 활력을 주는 시민, 예술가, 전문가와 공무원,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주만의 문화 자원과 소중한 자산을 가치 있게 다룰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의 문화행정을 총괄할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문화재단에 청년, 어르신, 취약계층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한 문화정책 수립부터 문화격차 해소, 문화시설 기반 확충, 문화정보 기능 강화, 청년 노년층 일자리 확충, 생활문화 가치 확산,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까지 지역 문화를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정책 방향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비전, 목표 과제, 핵심 가치,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사실 이제 요즘 한 장의 사진이 여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뷰포인트라고 그러죠. 포토존. 포토존으로 관광이 활성화되듯이 지금 나주에는 뷰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문화유산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포토존이 랜드마크가 없는 게 좀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영국의 전 총리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처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만들지만 그 건물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라고도 말했고요. 또 프랑스 건축법 제1조에는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건축적 창조성, 건물의 품격, 주변 환경과의 조합, 자연 경관, 도시 환경을 고려한 나주시의 랜드마크 건립이 문화재단과 함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주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공 디자인, 공공 미술이 필요하고 독특한 도시성을 확보하여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도시 마케팅을 통해 나주의 매력을 만들고 브랜드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나아가 인구 유출도 줄어들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단 설립과 제대로 된 운영 전략이 아마 품격 있는 성숙한 도시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고 지역 고유성의 메이드 인 나주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중장기적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춘 문화 발신지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재단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동민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그 백동민 대표님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제 개인적으로 와닿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포토존인 랜드마크가 없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나주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김강정 의원님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싶으시고, 또 우리 김강정 의원님은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계속 아까부터 적고 계시는데, 바로 나주의 랜드마크, 이것이 바로 우리 1000년 이상의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주의 현실입니다. 바로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 새로운 문화관광시대의 정책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하튼 주제 발표를 계속해서 듣고, 이제 두 분의 토론자가 나갔는데요. 주제 발표를 계속해서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25분이면 주제 발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